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어때요? 어떡해요? 일직선으로 난 걸 알고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머니나 아니면 자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일단 이 책에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렇게 노트에 날짜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적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봐도 재밌다, 이 아이디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다른 노트에 이렇게 적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 부분이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그리고 B에서 더 자세히 쓰겠죠? 그리고 C는 이 아이디어를 옮겨 적은 날짜, 그리고 밑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참고를 했는지, 여기에서 이 번호를 다시 옮겨 적고, 이 부분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된 스크랩한 그런 기사 내용이나 어떤 레퍼런스를 붙여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트 필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떨어지지? 안 되네. 방금 생각의 도약책을 다 읽었습니다. 페이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50페이지 정도? 그래서 지금 1시간, 2시간 걸렸나?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막 큰 기대를 하고 읽었던 게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내용이 괜찮았어요. 특히 어떤 내용에서 더 마음이 갔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긴 했는데 제가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 책이라면은 색연필 3개를 준비를 해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내 생각과 반대의 의견이 나온다. 그럼 빨간색. 혹은 새로운 지식이 나에게 제공이 됐다. 그럼 노란색으로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본다는 거죠. 내 생각이 단순히 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사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동의를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101페이지 적독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분야에 꽂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 기술이에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책을 10권을 쌓아두고 그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읽듯이 쭉 읽다 보면은 이 10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따로 나만의 노트에 정리를 하고, 또 다시 내가 스스로 한번 글을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의 그 영역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현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그 줄이면서 이 적도법으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내 힘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와, 그리고 정답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금방 나만의 페이스를 읽고
결국에는 도태되고 결국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게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 외에도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은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대학교 들어갈 때 이때 이 책을 추천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랑. 말랑이. 런던 커피하우스 그 찬란한 색이라는 책도 후다닥 읽었습니다. 이건 아까 읽었던 책보다 훨씬 더 분량이 적어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읽었고, 저는 사실 런던 커피하우스라고 해서 커피하우스란 스타벅스처럼 그런 어떤, 스타벅스도 물론 지점 체인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하나의 한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체인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20곳 이상 정도 영국에서 이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왜 제가 이거를 궁금했냐면 커피하우스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건 단순하게 카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마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날의 가십거리라던가 그날의 어떤 뉴스거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갔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50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잡지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커피하우스였다. 당시 커피하우스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쟁의 가능성을 부단히 제공하며 예절의 아카데미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고 마시고 토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잡지처럼 그 안에 모든 소식들과 내용들과 지식들이 다 담겨져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그 그리스 아고라처럼 다양한 논쟁들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단들이 평결을 내려주고 이런 정말 민주적인 결정으로 일종의 극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걸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손님들의 질문만 모아서 세계 최초의 질의응답 잡지 아테니언 머큐리라는 것도 이 잡지도 하나 만들었었대요. 이런 식으로 먹는 거에서 모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해 나가고 그걸 현실화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시나 쇠퇴하고 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에 왜 쇠퇴가 됐나라고 보니까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커피하우스는 정말 누구나 와서 즐기면서 이야기하고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커피하우스를 하나를 인수를 하면서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멤버십 운영제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입장료 2배나 올려서 받게 되고요. 이런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른 커피하우스도 따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쩔 때는 프라이빗한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처음 만들어졌던 그 의도가 프라이빗이라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갑자기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는 다른 데 막 심었어요.
근데 잘 자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바로 런던 커피하우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래 이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좀 깨달음도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굳이 사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런던 커피하우스 검색하면 나와 있는 내용들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책 끝. 냥 냥. 저 수박 주스로.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이렇게